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32번째 편인 회우무 열전입니다. 회우무 열전은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진나라 이후에 다시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장들이 공을 세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무공과 견주었었을 때 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성과를 낸 그 한신의 이야기입니다. 한신은 그 초년에는 그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변변한 직업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거다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워낙 진나라가 통일 이후에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 사소한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도 조금은 그 냉혹하게 대우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치안에 어떤 집중을 한 상태에서 조금은 좀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변방으로 보내서 장성을 쌓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오랑캐를 막는 방비에 쓰다 보니까 그 내륙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상승한다, 신분이 상승한다든지 보직을 받는다라든지라기보다는 그 통일된 이후에 만들었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래서 조금은 희망을 잃고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편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나라가 통일된 이후 10년 이후에 급작스럽게 쇠락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반동 세력들이 케어하는데, 반동 세력이 큰 이유는 그들이 어떤 자기의 욕구나 욕망이나 기회나 희망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신이 초년에 무의도식하면서 한량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 진나라에 있었다라고 짐작해 봅니다. 예, 언급한 것처럼 한신은 초년에는 무의도식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그 몇몇의 어떤 기록이 있는데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일화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가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에 견주어서 대단히 특이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 그 예가 뭐냐면 저작거리에서 배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모습에서는 그래도 그 기품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칼은 차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의 모습이 안 입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싸움을 하면서 본인의 힘을 과시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불량배들이 그 몰려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내 칼을 멋지게 차고 다녔는데 그냥 그 칼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만약에 죽일 수 없다 한다면 용기 없는 자인이 내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의 어떤 호기를 합니다. 근데 한신의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자의 어떤 가랑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봤었을 때 한신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자가 두려웠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사소한 분쟁이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이 사마천의 사기 열전, 회우무 열전 후반에도 언급되는데, 한신이 그 후에는 초나라 왕까지 되는데, 초나라 왕이었었을 때 본인이 배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보온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자도 만나서 설명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당신을 죽이고 내가 용맹함을 증명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굴욕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현재 이 영화를 얻으니 너에게도 그 일정한 어떤 그 보상을 하리라 하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그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 힘은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 더 대의 때문에 그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한 번의 어떤 그 초년에 보였던 그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해주는 그 아낙네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신이 자기 그 지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뭐 조석을 해결하면서 빈둥빈둥 했는데, 그 지인의 어떤 처가 그 꼴도 아닐 것 없다고 생각해서 밥때가 됐는데도 밥도 안 차려주고 없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말로써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때 그런 어떤 그 언급을 받고 났더니 자존감도 상하게 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하니, 그 무엇을 할까 배회하고 있었을 때 그 빨래가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빨래를 한 이후에 그 그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수일을 거쳐서. 근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했던 한신이 그 아낙네에게 내가 후에 그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면 꼭 보상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 아낙네가 대뜸한다는 게, 내가 당신한테 보상을 받은 게 아니고 육신이 멀쩡한데 무의도식 하면서 있는 것이 불쌍해서 밥을 해줬지 보상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에게 보상을 베푼 것이 변변치 않으니까 쓸데없는 어떤 보상하려고 하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을 돌아보고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체근이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그 한신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또 그걸 변명하지 않고 허허 하면서 그 상황을 어떤 그 모면 아니나 그 회피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한신이 초년에는 정말로 변변치 않았던 삶이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의 얼마 후 어떤 진승에 의해서 진나라의 반기를 든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만들어서 군대 조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신도 이런 어떤 모습을 청산을 하고 누구 밑에 휘하에 들어가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인물이 항량인데, 한신의 외모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항량조차도 한신에 대해서 높이 평하지 않고 어떤 망리를 시키는 하급 장교로서 관리로서 그를 채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에 차지 않았든지 옆에 있는 어떤 그 조카인 항우에게 다가가서 그의 수하에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항우 역시도 그를 높이 평하지 않고 그냥 그 막장으로서 막리를 시키는 그런 어떤 그 하급 장교로, 하급 관리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또 있을 곳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곳에서 만난 사람이 그 한나라 유방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방도 그를 뭐 높이 평가한 건 아니고 어떤 하급 관리로 사용하는데, 그거조차도 또 어떤 죄명에 의해서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죽을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그를 방면했던 사람이 이제 등공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한 그를 유방해 준 소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에 의해서 유방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도 그 특별한 어떤 보직에 대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군막을.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나라 유방도 어떤 그 국력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 그래서 군사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유방은 뭐 한신에 떠나간 것을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한신이 떠나고 나서 얼마 후에는 또 소하가 한신이 떠난 것을 알고
불이 났게 한신을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능력을 소하는 꿰뚫어 본 것입니다. 등공이란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죄명이지만 죄명을 받았었을 때 한신이 떠들었던 그 말 때문에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냥 죽음을 죄를 면하게 됐는데, 소아는 그보다도 앞서서 그의 능력을 헤아려 봤는지 그가 떠난 것을 알고 그를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유방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한 것은 모르겠지만, 소아는 자기가 생각해서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곁에 두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군막을 떠났다는 걸 듣고 그 사람도 도망갔구나라는 생각에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소아가 군막으로 돌아와서 유방을 배회를 합니다. 유방의 입장에서는 도망갔다고 생각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가다 보니 가서 뭐 할 일도 변변치 않고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비꼽니다. 어떻게 도망가려다 보니까 뭐 여기만 못할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도망가기 무슨 도망을 갑니까? 나는 도망간 건 아니고 그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망감에 지금 우리 막사를 떠났다. 근데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쫓아가서 유방의 입장에서는 뭐 한신이 대단하다고 들어보지도 못한 인간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당신이 갔다 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공께서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한신을 곁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뭐 뜬금없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소아가 무슨 천하를 뭐 얻기 위해서는 죄를 이렇게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면서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소아가 차분하게 유방에게 한신을 설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의 휘하 장졸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한신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떠나지 않을 만한 위치를 소임을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또 여전히 그게 무슨 뭐 수벽에 생각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 한다면 뭐 공의 뜻대로 장수나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서 툭 던집니다. 그랬더니 소아는 장수로 만약에 그에게 벼슬을 내린다 한다면 그는 오래 있지 않고 또 그래 그러면 대장 줍시다. 대장하게 해요. 와서 인수 받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장으로서 그에게 보임을 내리려고 한다면 예를 갖춰서 그에게 그의 인수를 하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소아가 요구하니까 길이를 잡아서 그에게 대장 인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장졸들은 한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장 인수를 누구한테 준다니 본인이 받을 거 기대했는데 정작 생명부지인 한신에게 대장이 가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다 한편으로는 한신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장수들 중에서 본인이 대우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방이 약간은 반신반의하면서 한신에게 정세 분석을 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공께서 항왕의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와 항왕의 차이가 뭐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욕망함이나 어떤 전투력에 있어서는 주공께서 항왕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합니까? 못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항왕보다는 못할 것입니다라고 자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공께서는 항왕보다 무공이나 어떤 무력을 쓰는데 어떤 주의력에 있어서는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항왕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무력,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대단히 여린 마음에 어비 같은 처신을 하지만, 그가 전쟁을 함께 했던 장졸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농공 행상을 해갈 때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장수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이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올바를지에 대한 염려하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주공께서는 무공은 뛰어나지 않지만 공을 세우고 전쟁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에게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달아가고 마음으로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 점이 항우와 다르고, 그 점이 항우를 극복하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기쁜 마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중에 계시는데 한중에 있지 마시고, 최초에 그 진나라를 멸망시킬 때 한국관을 넘어서 이 진나라 왔었고, 온 상태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얻었다. 왜? 그들을 물리적으로 해하지 않고, 다독였고, 그들에게 형벌로서 죄를 묻지 않고 사하면서 그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항우가 추후에 어떤 한국관을 통해 들어와서 그 진나라의 어떤 멸망을 확인한 후에 했었던 행위와 전혀 천연지차로 다르다. 그러다 보니 현재 과거의 진나라 사람들은 그 주공의 어떤 모습을 흠모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그 진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중을 떠나 진을 평정하고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한다라 한다면 그 초나라와 경쟁하는데 뒤처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뻐서, 그러면 우리가 진출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한신 대장을 앞장 세워서 진창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진나라를, 과거에 삼진이라고 하는 진나라 그 고유의 영토를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 한나라도, 그다음에 위나라도 평정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던 차에 그 제나라가 그 항우를 그 대적하기 위해서 본인도 어떤 그 권세가 있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항우 입장에서는 자기와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해서 그 제나라를 침략을 하러, 침공을 해서 평정하러 갑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방이 그 초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팽성을. 그러나 그 아무리 그 제나라를 침략하러 초나라가 진격했다 하더라도 초나라의 어떤 군사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그 한나라 유방이 팽성 정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면서, 그러면 초나라와 직접 대적하기보다는 과거에 있는 변방의 나라를 평정해서 국가의 규모를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한신과 그 장의를 내세워서 그 조나라를 평정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조나라로 그 손쉽게 평정해서 많은 군장비도 확보하고 병사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또 주변에 있는 뭐 연나라나 제나라를 그 평정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던 때 그 위방은 빈번한 어떤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많은 군사력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변치 않은 군사력으로 어떤 왕노릇 하면서 전쟁을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병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같은 편인데, 가끔은 중국 역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따져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나라를 평정하러 장의와 한신을 보냈는데, 그가 국가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장의를 조나라 왕으로 그 내세웁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자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유방의 입장에서는 저 군사력을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나라 그 항우와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장군의 인수를 한신이 갖고 있다 보니까 병사를 내돌려 갈 수 없고, 자기가 군사력이 별로 없다 보면 한신이 또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저는 평정할 수 없게 무섭다라 보니까 이 한신 그 유방이 한신과 한 그 장이가 있는 조나라를 몰래 들어가서 그 한신이 갖고 있는 그 대장 인수를 확보한 후에 그 군대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참 보면 그래서 자기 어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군사력이 없으면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휩쓰여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신의 군다를 빼앗은 그 유방은 그 면목이 없으니까 또 다른 꾀를 냅니다. 한신 장군은 어쨌든 내가 필요해서 이 군사를 확보해서 지금 초나라 어떤 항우와 대적해야 되니까 지금 조나라에 많은 어떤 그 병사들이 좀 있지 않냐, 그 병사들을 격추를 해서 그 연나라와 제나라를 좀 평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할 수 없지 뭐, 군사도 뺏긴 상태에서 또 그 유방이 제나라까지 또 평정하라고 또 명을 내렸으니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몇몇의 어떤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재편해서 제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그 유방의 입장에서는 그 제나라에서 넘어온 그 여기지라고 하는 자가 그 제나라의 그 말로써 평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한신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침공해서 땅을 확보하면 자기의 또 면도 안 쓰고 자기를 대적할 것 같은 마음에, 그래 사신이 가서 말로 빼앗으면 또 손쉽게 내 나라가 넓혀질 거라고 생각해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어떤 그 수순이 밟아져 갈 때 한신의 입장에서는 무력으로 그 침공을 명받았는데 별도의 어떤 라인으로 사신을 보내서 그 항복을 청해서 항복을 요구해서 항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침공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한 상태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계통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 장군께서 어떤 무력으로 침공하라고, 그 평정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설사 사신에 의해서 항복을 받고 회수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명을 안 받은, 수행하지 않은 대역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어쨌든지 무력으로 침공해서 땅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신이 간 건지 안 간지 그거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가서 무력으로 그 제나라를 침공합니다. 제나라 입장에서는 사신이 와서 항복을 요구하고 항복을 요구하면 너희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무력으로 와서 뒤통수 치는 것처럼 하니 제나라는 제나라대로 한나라 유방을 갖다가 의심하고 비난하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신과 장인은 제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무공을 세우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나라는 초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전쟁은 다시 초나라와 제나라, 그 다음에 한신과 장의 어떤 전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한신의 능력이 여기서 발휘되는 것이 그 초나라에서 파견했던 장수의 원정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제나라를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그 군사력으로 제나라를 확보하고 나니까 그 지역이 제나라와 초나라 한나라로 나누어지는 형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한신이 이거는 깨는 아닌 것 같고 그 정세를 분석한 상태에서 상황을 잘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유방에게 내가 제나라를 지금 그 평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제나라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이어서 이렇게 평정했지만 어느 날 또 반기를 들지 모르니 제가 여기서 가짜 왕이라도 돼서 이들을 백성으로서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윤호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방의 입장에서는 변변한 어떤 병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리 지고 저리 지고 그리고 병사까지 빼고 해서 이제 그 군사력을 갖춘 상태에서 지금 항우와 대적해야 되는 차에
그 한신은 몇몇 안 되는 병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평정한 후에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화도 나고 못마땅하기도 하고 제가 나랑 상대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못마땅하게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옳지 않게 생각했던 소아나 그 장량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신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과왕의 자리를 윤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나라를 어떻게 한 다음에 그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식의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에 안색을 바꾼 후에 대정부가 그 평정을 해서 얻은 땅에 가짜왕이 무슨 가짜왕이냐, 그냥 제대로 진왕이 되라라고 하면서 진짜 왕으로 제나라의 왕으로 한신을 봉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나라 입장에서는 그 한신이 제나라를 평정해서 제나라 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유방은 과거에 어떤 조나라를 평정하면서 갖고 있는 병사로 다시 그 재편해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상태다 보니 초왕의 입장에서는 두 나라를 상대해야 되니까 이거 버겁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신하 한 명을 갖다가 제나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제나라에 가서 지금 그 제나라 왕이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제나라의 왕으로서 그 한신과의 관계를 익히 알지만 제나라 왕께서도 거엿하게 큰 땅을 확보한 왕이니 누구의 신하라고 생각할 수 없고 본인의 왕권을 누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나라가 지금 초나라를 편든다 한다면 한나라가 위태로울 것이고, 그 다음에 제나라가 한나라를 편든다 한다면 초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주공께서 한나라를 편을 들고 초나라를 멸망시킨다 한다면 머지않아 그 제나라도 한나라에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 한다면 차라리 그 주공께서는 제왕께서는 그 두 나라의 어떤 편을 듣지 않고 가운데 중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삼국이 평화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나라와 하친을 맺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한나라의 유방과 함께 하면서 많은 어떤 영토를 확보했고, 지금 현재 재앙의 위치에 있지만, 유방과의 관계에 있어 나는 신하로서 예를 다할 수밖에 없으니 그 말은 안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내칩니다. 그런데 비슷한 어떤 조언을 그 측근이라고 하시는 계통도 역시 한신에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한신이 제나라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할 겁니다. 유방께서는. 그래서 유방이 그 제나라의 왕으로 있는 한신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존중하지만, 만약에 왕께서 그 유방과 함께 초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유방은 그 제나라 왕을 그대로 두지 않고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독립된 국가로서 삼국 체제를 유지해서 평화로운 어떤 영토, 그다음에 평화로운 그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신은 과거의 일을 들먹거리면서 그 말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방의 편을 들어서 제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계통은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한신의 최후를 확인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미친놈처럼 행동하면서 떠나서 어디 먼 곳에 갑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후에 한나라가 통일된 이후에 제나라의 왕으로 있는 한신은 또 다른 모험에 의해서 정말 계통의 예측대로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명목만 있는 초나라의 왕으로서 보임하게 됩니다. 이 초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평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권이 있다 하더라도
왕권을 휘두를 수 없는 명목상 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한탄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까 그 초년에 보여줬던 그 한량생 할 때 그에게 인연을 줬던 사람들에게 보온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자기에게 그 여러 끼의 식사해줬던 빨래하는 여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금은 보화도 주고, 그다음에 초년에 그 몇 번의 어떤 끼니를 채워줬던 그 지인에게도 많은 보화는 아니지만 일정한 보화를 주면서, 만약에 더 많이 줬다라고 한다면 더 줄 수 있지만 그 대신 이만큼밖에 줬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보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가랑이 밑으로 가게 했던 그자에게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그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 한다면 이와 같은 영화는 누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가랑이 밑을 지났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현재 내가 볼 수 있다. 아무튼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에게도 일정한 상으로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지 않아 이방의 깨에 의해 가지고 뺏기고 그 회음으로 하는 낮은, 그거보다 더 낮은 어떤 그 제후의 어떤 보직으로 또 강등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 모멸감에 떨게 계속 낮은 직급의 사람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면서 반란을 꾸미지만 그 반란조차도 여의치 않아서 발각이 됩니다. 발각된 그 반란 때문에 결국엔 그 유방의 마누라라고 하는 여후에게 처참하게 그 죽임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그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잘 살려서 대장으로서 제 나라의 어떤 왕까지 올랐지만, 막판에 본인에게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중요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근의 어떤 조언을 받지 않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었던 인연에 근거해서 그 막연하게 기대했었던 그 선택이 결국은 처먹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거에 그의 어떤 관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됐던 어떤 일화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생을 어떤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가식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다른 평에서도 느끼지만 이 회우무 한신 열전에서도 동일한 걸 느꼈는데, 그 한나라가 재통이라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함께 나누고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한 자의 욕심, 그리고 자기 아들의 어떤 왕권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여후, 이런 욕심들에 의해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회오모 한신열전을 보면서 참 씁쓸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사기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회오모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